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회의 필수 요소 미움받을 용기, 미디어 유스 강주영 기자. 나는 넷플릭스를 통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줄거리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황궁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아 그곳 입주민들끼리의 내부 갈등과 외부인들과의 외부 갈등이 주가 되는 내용이다. 영화 초반 아파트 주민끼리 모임을 해 이 조직을 이끌 대장으로 아파트 화재를 진압했던 영탁, 이병헌을 뽑고 자신들의 아파트에 있는 외부인 통칭 바퀴벌레들을 내보낼지 말지 투표를 진행하는데 신발에 외부인을 보내는 데에 찬성하면 흰 돌반 되는 검은 돌인데 투표 이전에 사람들은 외부인을 내쫓고 싶어하는 분위기였고 투표를 할 때 부녀회장이 지켜보며 눈치를 줌으로써 외부인을 보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었으며 몇몇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흰돌을 넣는 장면을 보여준다. 우리 대학생들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리엔테이션이나 개강 총회 후 회식 2차 3차를 갈 때 갈 생각이 없었으나 주위 동기들과 선배들이 모두 간다고 하여 자신도 어쩌다 가게 되는 상황. 교수님이 수업하다가 일찍 끝낼지 말지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물어볼 때 본인은 수업이 흥미로워 더 듣고 싶거나 질문사항이 있었으나 다수의 학생이 수업을 일찍 끝내자고의 의견을 표출하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에 껄끄러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묵하게 되거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학생들은 학기 초 동기들과 친밀감 형성을 위해 뒤풀이 회식이나 2차 3차를 가자고 할 때 다수와 함께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본인이 지루하다고 받아들이는 수업이나 동기들과 놀고 싶은 사람들은 수업을 일찍 끝낼지 말지에 대해 다수가 교수에게 수업을 일찍 끝내자는 의견을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이런 상황은 다수의 견이 더욱 강력한 다수의 견으로 강화되고 소수의 견은 더욱 열세한 의견으로 위축되는 현상인데 이는 침묵에 나선 이론을 정의한 저학자 노엘레 노이만의 침묵에 나선이라는 저서에서 발표한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는 현상을 나타낸다. 침묵에 나선 이론에 의하면 결국 소수의 견의 침묵 때문에 다수의 견이 더욱 힘을 얻게 되어 여론이 형성되는데 소수의 견이 침묵하는 이유는 고립의 두려움과 동조성 때문이다. 영화의 내용에서 명화, 박보영과 도균, 김도윤, 은 부녀회장, 김선영과 영탁, 이병헌, 의 눈을 피해 외부인들을 몰래 도균의 집에 숨기며 지냈었는데 이들은 아파트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의견이 외부인 추방 반대의 견임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은 명화의 남편인 민성, 박서준에게 외부인을 추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정도뿐이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소수의 견이므로 다수의 의견인 외부인 추방 찬성의 견 세력이 워낙 다수인데다가 이미 투표도 추방 찬성인 상황에서 소수의 견인 사람들 마음은 도덕적 윤리에 의해 외부인을 돌봐온 것이다. 영탁은 명화가 도균에게 일방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오고 도균은 정찰 및 자경단을 하지 않았으며 외부인 추방회의 당시 반대의 견을 내세움을 기억하고 주민회의에서 외부인을 숨기고 있는 집 또한 바퀴벌레로 인식하고 추방하자는 의견을 내세운다. 사람들은 이미 외부인을 추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목이 되어 있지 않은 화제였고 외부인을 숨기고 있는 집을 추방하지 말자는 의견도 없으므로 추방하는 걸 옳은 선택이라고 인식이 되었고 이유도균과 명화가 아파트에 한정된 식량을 외부인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자 명화와 도균은 이를 비판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배제 정책이 이뤄지고 도균은 자살을 하게 되고 명화 또한 추방 위기에 놓이자 그녀의 남편인 민성이 영탁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정찰단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위험한 일을 서슴없이 감행하게 된다. 결국 외부인을 지키고 싶어 하던 소수 세력은 추방 찬성 세력에 의해 압력을 받고 포기하게 된다.
여기서 노엘레 노이만의 침묵에 나선 이론 여론 형성과 정의 사회심리학에서의 이론의 4단계가 나온다. 노엘레 노이만의 침묵에 나선 이론 여론 형성과 정의 사회심리학에 따르면 제1단계는 권력자가 주목되어 있지 않았던 화제를 꺼낸다. 제2단계는 주목이 되어 있지 않았던 화제에 대해서 곧바로 반대의 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인식한다. 제3단계는 이후 비판에 대해 옳지 못하다는 평가를 해 배제를 한다. 제4단계에서는 소수파가 된 비판 세력이 다수 압력을 받아 비판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단계 이론을 영화에 접목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리 여론 힘이 사회를 만든다. 그럼에도 영화처럼 명화 도균과 같이 소수의 견세력이 있는데 영화처럼 그들을 배제하거나 추방을 해야 할까? 이들은 다수의 견에 비판받을 용기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수의 견이 나온다면 다수의 견의 세력은 이 의견을 존중을 해야 한다. 그 소수의 견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존중만 하고 소수의 견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닌 대화로 설득을 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사회 배려 대상자 집단의 의견을 존중만 하고 무시하는 사회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진실의 목소리 내고 싶은 목소리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내었으면 바란다.